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은 어떤 모습인가 의사결정할 때 이게 항상 필요한 건데,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은 평균 비용은 이 U자 모양으로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계 비용은 아주 좀 보통 일반적인 U자 모양이라면 평균 비용은 약간 펑퍼짐한 U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근데 두 비용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 비용은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U자 모양이고, 평균 비용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최저점을 지나는 요 위에 적당한 지점에 위에 올라가는 점에 최저점을 두면서 U자 모양인 U자 모양인데, 이렇게 좀 펑퍼짐한 좀 기형적인 그런 이 비용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이게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과의 서로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평균 비용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하면 평균 고정 비용과 이 한계 비용, 평균 가변 비용으로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평균 가변 비용은 U자 모양으로서 평균 비용하고 요 밑에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평균 비용하고 이게 평균 가변 비용이라면 요 위에,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평균 고정 비용으로서 평균 비용을 둘로 다 분해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 하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수량의 변함에 따라서. 그 다음 이거는 비용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요 그림하고 두 그림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그걸 수치로 표현하면 아주 쉽죠. 수치로 하면 3차 방정식을 B분하면 되고, 이건 Q로 나누면 되고, 그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한, 아까 수량,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하려고 그래요. 얼마큼 만들까? 이게 여기서 가격만 알면 전부 다 결정이 된다고요. 근데 가격은 생산자들이 알 수가 없죠.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그러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써먹으려고 지금 미리 그걸 분석을 미리 용도까지 다 얘기를 했던 게 어제 수업한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뭐 길게 얘기한 것 같아도 그래프로만 이 두 가지 그래프밖에 얘기 안 했어요. 또 그 내용이 전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장기 비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장기 비용이라는 것은, 장기라는 것은 규모를 자꾸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커피숍을 이렇게 하나 운영한다 그랬었죠. 그래, 커피숍을 이렇게 가게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달에 몇 잔씩 파는 그런 커피숍이냐라는 그런 커피숍을 했는데, 이 커피숍을, 이걸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내가 규모를 자꾸 키워간다면,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꼭 이렇게 요 앞에서만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분점을 하나 둬가지고 제 2호점, 3호점, 4호점, 6호점, 7호점 이렇게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커피숍도 많이 그러잖아요. 뭐 스타벅스, 뭐 한 군데서, 여의도만 해요? 뉴욕에서만 해요? 장사가 잘 되니까 자꾸 이렇게 키워나간다고요. 규모를 자꾸 이렇게 키워나갈 때, 그러면 그 비용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거예요. 이 규모를 자꾸 키워나가니까, 그 비용은 장사가 잘 되니까 키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규모를 자꾸 키워나가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근데 과연 줄어들기만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규모를 자꾸 이렇게, 설비를 자꾸 키워나갈 때, 그때의 개념을 장기라고 합니다. 장기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설비를 자꾸 이렇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키워나갈 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일반적으로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한번, 그 상황을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용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업을 자꾸 하나 둘씩 이렇게 자꾸 설립해 나가면, 규모를 자꾸 키워 나가면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물론 이렇게 비용은 일반적으로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비용에 제가 이거 한 개 설비를 이용할 때예요. 이제 커피를 1000잔씩 이렇게 한 달에 1000잔씩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만약에 기업이 제가 이런 커피숍을 2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죠. 2개 움직일 때는 그럼 비용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고정 비용 이만큼에 더 올라가가지고 이거보다 더 높은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죠? 이거는 제 2번째 그러니까 기업 2개를 움직일 때, 그러니까 커피숍을 2개 움직일 때, 2호점까지 움직일 때, 그때 커피에 대한 이 비용이에요.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증가하면서 이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점포가 만약에 3개 움직인다. 3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 위에 있는 3개 움직일 때는 비용이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4개 움직일 때는 이렇게 그런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 당연히 4개 움직일 때는 비용은 이 정도 들어갈 거고, 만약에 1000잔, 2000잔, 3000잔, 4000잔, 5000잔, 6000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 비용을, 이 설비를 다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손님들이 한 달에 한 2000명만 이렇게 온다. 그러면 나는 설비를 몇 개를 이용을 하냐면, 물론 4개 할 때 있고, 이건 4개 움직일 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2000잔 만들 때 4개 점포를 갖다 4개를 4, 5점까지 다 움직였을 때 비용이고, 이거는 3개를 움직였을 때 비용이고. 자, 지금 2000점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4, 5점까지 있어요. 4, 5점이 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나는 운영을 하냐, 4, 5점까지 있을 때는. 이것을 2000잔을 갖다가 500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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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잔 이렇게 움직일까? 설비를 가동을 시킬까? 아니면 2개만 딸랑 움직여가지고 여기 1000잔, 여기 1000잔, 3, 4, 5점은 뭐 쉬어. 이렇게 움직일까? 나는 결정을 해야겠죠. 만약에 4개라면, 점포를 4개를 갖고 있다면, 4개를 다 이렇게 운영하면, 아까 2000잔을 내가 만약에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지금 점포를 4개를 다 움직이면, 뭐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그죠? 2000잔을 갖다가 공급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1000잔씩 나누던가, 아까 지금 뭐 1000잔, 1000잔하고 2개 쉬게 한다든가, 아니면 500잔씩 이렇게 나누던가, 안 그러면 한 군데 2000잔 다 만들고 나머지 3개는 쉬게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 답은 뭐냐면, 나한테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하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4개 점포가 있으면 2개 점포는 쉬게 하고, 이 2개 점포만 거기서 1000잔씩 1000잔씩 이렇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들 것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비가 이렇게 많을 때는 그러니까 수량이 이렇게 딱 증가하면, 설비가 많을 때는 비용을 어떤 설비를 이용해서 비용을 선택을 하냐면, 여기 보면 2000잔 만들 때 비용이, 이건 4개 기업, 이건 3개, 이건 2개, 이게 1개, 여기 1개가 있을 때 비용이 2000잔 만드는데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 설비가 얼마큼인가. 여기서는 답이 보면 이게 1개가 비용이 가장 적죠. 2000잔을 만드는데 1개 설비를 이용하면, 점포 1개를 이용하면 이만큼이 돈이 들 거고, 2개를 이용하면 이만큼 들 거고, 3개 하면 이만큼 들 거고, 4개 하면 이만큼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요 설비를 이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 비용을 지금 그 비용 함수를 갖다 도출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5,000잔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5,000잔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설비가 이렇게 한 개만 열 경우, 저 두 개 여는 경우, 세 가지, 네 가지 다 여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몇 개를 열 것이냐 하는 것은 비용이 여기 각종, 이게 네 개 열면 비용이 이만큼 들고요. 두 개를 하면 비용이 이만큼 들고요. 세 개를 하면 이만큼 들어요. 그죠? 그럼 나는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럴 때는 이 비용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이 5,000잔을 만들어낼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용 함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만 이렇게 딱 골라서 만들어 놓는다고요. 여기 수많은 이렇게 뭐 5점, 6, 5, 6, 7 이런 형태는 계속 있겠죠. 있는데 이 비용 함수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비용의 그림들이 비용의 모습이 딱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하는 거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 제가 천장일 때 이 많은 설비 중에서 얼마큼 이용하느냐, 설비가 가장 적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6,000잔 만들 때는 그러면 어떤 설비를 이용할 것이냐, 여기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 여기 비용이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기 접하는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접하죠. 3개의 점포를 이용하죠. 그러면 여기 이게 8,000잔이라 할까? 8,000잔에서 가장 적은 것은 뭐냐? 이건 네 번째가 가장 많죠. 4개 설비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3개 설비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비용 함수를 어떻게 보냐면 장기 비용 함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설비를 점점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풀로 가정한다. 이용한다고 가정하자. 그때 생산할 때는 나는 어떤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들이는 그런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은 물건을 생산할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5,000점 만들 때는 그냥 비용이 가장 적게는 점포 2개를 이용한 그 점을 선택을 할 거고, 여기 6개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설비를 선택할 거고, 이런 형태로 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연결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비용 함수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외곽으로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이런 점들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선이 뭐냐면 이것 비용 함수라고요. 비용 함수인데 이런 비용 함수를 장기 비용 함수라고 얘기해요. 장기 비용의 모습이죠. 장기 비용은 뭐냐면 설비를 규모를 자꾸 늘려갈 때 그때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라는 거예요. 그때 비용을 설정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각종 비용 함수 중에서 가장 적은 설비를 이용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만들어 가면서 그 수량을 갖다가 증가시킬 거예요. 그런 비용 함수를 장기 비용 함수라고 그런다고요. 즉 다르게 얘기하면 설비를 계속 증가시켜 들어갔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달라질까? 생산량이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그 비용과 이 함수와의 관계는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수치로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집합을 이렇게 하면 여기 제가 비용 수량이 만약에 딱 결정이 돼요. 1이라는 수량을 하는데 비용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비용을 결정하려는데 비용 중에서 어떤 비용을 선택할 거냐면 비용 함수 중에서 보면 비용이 뭐 1개, 2개, 3개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거예요. 점포 수가 규모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개 점포까지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중에서 비용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 함수 나와라 이거예요. 미니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3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개다 이렇게 하면
1000개다 이렇게 하면 1000하고 요 비용 3개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 시켜 놓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2000개다 하면 2000개일 때는 예를 들어서 비용 함수를 어떻게 하냐면 비용 함수를 가장 비용 함수 중에서 적게 들어가는 비용 함수니까 C에서 이게 1서부터 N까지 중에서 이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간 함수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게 만약에 C 만약에 5번 함수라 하면 5개 움직이는 거라 하면 그러면 2,000원은 요거 5번 생산 함수 비용 함수에다가 적용할 거고 그때 나오는 비용이 얼마다라고 나올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비용 함수는 예를 들어서 뭐 2Q에 3승 플러스 뭐 마이너스 3Q 플러스 마이너스 500 이런 형태가 나와 있으면 이게 2000이다 그러면 여기 2000의 값을 갖다 대입해 가지고 각 비용 함수가 쭉 있을 텐데 그중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 함수 나와 거기하고 매칭을 이렇게 하나씩 시켜 놓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량이 변함에 따라서 이 비용을 대입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함수 그 함수가 뭐냐면 장기 비용 함수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수량을 딱 이렇게 3,000 하고 결정하죠. 그럼 여러 그 비용 함수 중에서 이 비용은 뭘로 쓸 거냐면 비용 함수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3,000이라는 것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가장 적게 들어가는 돈이요. 3,000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4라 하면 4개 점포를 갖다 움직였을 땐 비용이 이 정도 들어요. 여기는요. 1개를 움직일 때는 비용이 이 정도 들어요. 그러면 가장 적게 들어간 여기에다가 요 3,000을 대입해 줘. 그때 나오는 그 비용, 요 비용하고 요 수량하고 매칭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자료란 말이에요. 장기 비용 함수가. 그러니까 아까 이 비용 함수는 이렇게 I는 이렇게 하냐면 비용 중에서 I가 선정될 텐데 이 I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가장 미니멈으로 된 I에서 이렇게 만약에 뭐 N까지 있는 그런 여러 비용 함수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값이 적게 들어가는 그 비용 함수 에다가 여기에 대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개념이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기에 수량이 딱 이렇게 정해지면 그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 나와 그 비용하고 요 수량하고 매칭시켜 놓고 여기서도 할 때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나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하면 되는데 즉 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장기 비용 함수의 요 함수를 갖다 장기 비용 함수라 그래요. 여기는 장기 비용 함수들이 쭉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간 것만 외곽으로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그린 것이다 하는 거죠. 그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것을 그냥 비용 함수 또는 단기 비용 함수라 그래. 이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장기 비용 함수가 이런 형태로 있어요. 이렇게 이건 아주 굉장히 큰 거죠. 이건 1000잔, 2000잔이 아니라 여기는 나중에 뭐 10,000잔, 20,000잔, 30,000잔, 40,000잔, 50,000잔 해가지고 이게 그림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중에 여기 수많은 비용 함수들이 여기 있다고요. 근데 여기 요 밑에는 비용 함수가 예를 들어서 3개 움직이는 거다. 여기 예를 들어서 5,000잔의 경우에는 5,000잔일 때 3개가 점포를 갖다 이용하는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 보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또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전부 다. 그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 요 비용 함수라고요. 그래가지고, 장기 비용 함수, 이게 장기 비용 함수라면 여기 단기 비용 함수가 여기에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간 장기 비용 함수가 이렇게 딸랑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는 이렇게 꼭 저기 큰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송충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요거는 여기 이 비용 함수라고 일반적인 나오는 하나 비용 함수라고요. 이거는 한 개 움직일 때지만 이게 만약에 3개 움직일 때는 비용이
이런 형태로 요거 한 개는 여기에 있고요.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비용에서 가장 작은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니까 세 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 세 개의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매칭해 놓은 그런 비용이 장기 비용 함수라고요. 그래서 단기 비용하고 비교한다면 단기 비용은 여기에 있다고요.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10개 있을 때, 20개 있을 때, 30개 있을 때, 40개 있을 때. 물론 여기 다른 비용이 있는데 그건 뭐 해당 안 된다고 이렇게 보더라도 채택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장기 비용 함수 옆에 단기 비용 함수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간 단기 비용 함수가 이렇게 딸랑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수리적으로는 답을 이런 형태로 냅니다. 비용 함수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 값을 구해주세요. 여기 수량이 딱 이렇게 정해집니다. 수량이 딱 정해진다고요? 1000개, 2000개 정해진다고요? 그러면 각 비용 함수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 함수의 값에 가장 최소한에 들어가는 그 값의 그 비용 함수에도 거기다가 이렇게 매칭 시켜주세요. 그런 절차를 한다고요. 비용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수량을 주어진 수량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미분해가지고 제로 만들면 되죠. 함수 관계 만들어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장기 비용 함수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모습이 보통 비용 함수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형태로요.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게 한 개 움직일 때라면 그러면 0.5개, 반 개만 움직일 때, 그 다음 0으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있으니까 여기 0서부터 시작해가지고 0개 설비서부터 시작해서 0.1개, 0.2개, 1개, 2개, 3개,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 비용 함수는 이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지나가요. 상수가 없이. 다른 점은 단기 비용 함수는, 이게 비용 함수는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장기 비용 함수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여기 아까 3 있는 거죠. 여기에 있다고요. 3만 원 이렇게 큰데. 그러니까 이 비용 함수는 모습이 외곽으로 거져 있는 거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0잔, 2000잔, 3000잔은 아니지만 여기 1000잔, 2000잔, 3000잔의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잔이 되고 이건 2만 잔이고 3만 잔이고 4만 잔이고 10만 잔이고 20만 잔이고 30만 잔이 변할 때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런 형태로 쭉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점점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비슷해요. 이거는 조그만 지렁이라면 이건 큰 용이고요. 이게 하늘 승천한 용이라면 이건요 아주 큰 용이죠. 대왕의 꿈에 나오는 큰 황용이죠. 이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이런 작은 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 단기 비용하고 장기 비용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끌어안는 이렇게 딱 여기 매미같이 송충이같이 이렇게 큰 소나무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관계죠. 어떻게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다 뭐라 하냐면 이 장기 비용 함수를 포락곡선이라 그래요. 포락이라는 것은 끌어안는다는 거죠. 모습이 요렇게 여긴 단기 비용 함수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모습이. 포락곡선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수량을 이렇게 쫙 증가시키면서 규모를 자꾸 증가시키면서 그러면 수량이 자꾸 증가하죠. 수량이 자꾸 이렇게 증가하면서 규모를 무제한으로 놓으면 그 중에서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 설비를 이용해서 생산한다라는 거죠. 포락곡선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용이 최소화되는 그 비용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옆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 이렇게 채택하는 거죠. 이 포락곡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이 장기에 가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장기에 가면 설비를 마음대로 설비할 수 있으면 설비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설비를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익이 또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스타벅스도 이렇게 뭐 지점을 세울 때 무조건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우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지점에다가 세우죠. 하면서 계속 더 늘려가면서 더 많이 세울까? 더 많이 세우면 그러면 왜 세울까? 왜 세우냐면 일정 비용이 커피값의 원가가 낮아지니까 자꾸 세우는 거겠죠. 근데 한참만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장기 비용의 함수 모습이에요. 장기 비용이 이렇다면 단기 비용, 여기에 있는 단기 비용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거는 비용 함수죠. 숏런의 비용 함수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장기 비용 곡선은 단기 비용 함수에 비교하면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입니다. 즉 포락곡선입니다라고 하죠. 포락곡선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점으로서 생산할 때 설비를 어떤 설비냐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 설비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비용을 최소화시켜 놓는 그런 생산을 하게 하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이 비용 곡선이라고요. 기업은 다 그렇게 해요. 설비가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막 공장을 얼마든지 세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세우고 어떤 때는 세웠던 것도 쉬게 하고 한 군데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이윤이 많이 남죠. 그렇게 운영한다는 합리적인 가정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장기 비용 함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함수로 되어 있는데 장기 비용 함수는 그러니까 크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함수를 보면 3차 함수죠.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A, Q의 3승 플러스 B, Q의 제곱 플러스 C, Q, D는 없고 제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A가는 아주 굉장히 큰 수치죠. 예를 들어서 뭐 15,000Q의 3승 마이너스 만약에 25,000 뭐 Q의 제곱 플러스 만약에 35,000에 대한 Q 이런 형태로 가지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큰 형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장기 비용 함수는 규모가 큰 거에 이렇게 굉장히 큰 거에 단기 비용 함수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보면 돼요. 작게. 그래서 장기 비용 함수는 규모가 항상 크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뭐 시장이나 뭐 딴 데 쭉 나갈 때 보면 분석을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단기 분석하고 장기 분석을 꼭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분석은 일반적인 분석이고 장기 분석은 자 그렇게 가지고 기업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설비를 자꾸 키워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균형이 달라져요. 이윤 극대화점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보통 이윤 극대화점 해가지고 저 극대화점에서 기업들은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윤 극대화하는 기업이 남아 있으려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다른 기업도 다 막 우주순처럼 생기면 그러면 나중에 전부 다 이윤 극대화로 움직이겠죠. 근데 이윤 극대화된 돈이 얼마냐? 나중에 보면 본전이다 하고 이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교훈이 들어와요. 장기로 가면요. 그렇다고 이윤 극대화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극대화된 이익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톱한다고요. 그건 뭐 나중에 시장할 때 얘기를 별도로 하고요.
자, 장기 비용 분석은 뭐 어떻게 하냐면 일반 비용하고 좀 틀리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장기 비용의 모습은 이렇게. 근데 비용 모습은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는 용같이 생겼는데 그 크기가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롱런 장기는 오랜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장기라고 하면 되게 회계학이나 경영에서는 되게 1년 단위를 갖다가 1년 이상을 갖다 장기라고 하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1년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장기 단기로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그 업종별로 다 틀리거든요. 공장 하나에서 하나 더 생길 때 걸리는 시각이 얼마냐. 이런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하나에서 다시 공장 하나 더 만들려면 장기로 가려고 하면 보통 2, 3년은 걸리죠. 근데 커피숍 같은 건 여기 커피숍 하나 생겼는데 장사 잘 되니까 하나 더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 더 장기로 가는 그런 경우에는 그건 얼마나 걸리냐. 커피숍 하나 새로 만드는데 3개월이면 돼요. 금방 만들죠, 뭐. 그죠? 조금만 집 근처에 여기 뭐 빌라 있는 거, 빌라 하나 여기 있는데 빌라를 갖다가 다 헐고 다시 빌라를 짓는데 걸리는 시각은 1년 안 걸리더라고요. 한 6개월, 한 8개월 이 정도 되면 집 하나 생기더라고, 금방. 그죠? 그러니까 규모가 자꾸 커나자 그러는데 걸리는 시각이 산업별로 종류별로 다 틀리니까 1년이라고 적어 놓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규모를 키워나갈 때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롱런이라는 용어를 써요. 장기인 것은. 규모를 자꾸 키워나갈 때. 그걸 오랜 기간이 걸릴 때가 아니라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여기에 그 장기라는 것은 기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규모를 자꾸 키워나가는 그런 개념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롱런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규모도 굉장히 커지게 돼 있죠. 시간이 오래 흐르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꾸 그 롱런의 약자에 여기 L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냥 크다 그래서 그냥 라지 사이즈 라지 해가지고 라지도 크잖아요, 그죠? L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할 때는 라지 사이즈의 그 비용, 대규모 그 비용이죠. 뭐 그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규모가 자꾸 이렇게 커지는 경우예요. 자, 그때 규모가 자꾸 커질 때 수량과 비용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용이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에 얻는 정보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기비용은 그래서 포락곡선이에요. 포락곡선이라는 것은 아니면 돈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비용에 있어서는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 함수는 이런 형태로 표현돼 가지고 이게 상수가 없는 형태로 해가지고 표현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은 어떤 모습일까? 왜 이것도 분석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 비용, 한계 비용 모습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은 한계 비용은요, 이 장기 비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규모가 점점점 커지는 아주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평균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요, 라지 평균 비용이라고 합니다. 즉, L 하나 붙여가지고요,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한계 비용도 이 롱런 마지널 코스트라고 얘기하죠. 그거 어떻게 그립니까? 우선 그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함수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 평균 비용은요, 그냥 이 장기 비용에다가 Q를 나눠준 거예요. 즉 한 개당 커피로 얘기하면 커피 한 잔당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단 이게 한 잔당 얼마라는 게 아니라 이건 규모가 무지무지하게 커졌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계산하라 하면
아주 쉬워요. 그냥 AQ의 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예요. C 하나만 제거해주면 장기 평균 비용이에요. 그러면 한계 비용은요? 한계 비용은, 장기 한계 비용은요? 계산하라 하면 한계 비용이니까 이 비용에서 미분하면 되죠. 그럼 여기, 여기 장기 비용을 이렇게 미분해 주면 되죠. 그러면 3AQ의 제곱 플러스 2BQ 플러스 C. 끝이에요. 이걸로요. 수치로 하면 금방 구하죠. 그림으로 보면요. 이런 형태지만 뭐 어려울 것도 없죠. 뭐, 평균 비용이라 하면 여기에 뭐 이렇게 접점을 가지고 여기 탄젠트 값을 이렇게 긋게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정밀하게 잘 그렸다 그래서 뭐 그림 잘 그렸다 그래서 뭐 점수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양만 나중에 분석할 때 쓸 거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펑퍼짐한 U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평균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평균 비용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장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 평균 비용하고 틀려가지고 이건 장기 평균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장기 평균 비용은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요, 요 장기 비용 곡선이 포락 곡선이기 때문에 끌어안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락 곡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평균 비용이요. 여기 만약에 3이라 하면 3이 여기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1, 2도 있겠죠. 1, 2에 돼 있는 거. 그거 비용 함수가 여기 뭐 이런 형태로 쭉 있겠죠. 이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을 하나 고른 거죠. 그지? 이게 3에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3에 적게 들어간 건 여기에 딱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모습이 이 중에서 이 평균 비용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옆에 계속 이게 붙어 있는 것이 이게 뭐 5고, C5고, 이게 C 만약에 10이고, 이게 C에 만약에 뭐 30이고, 이런 형태로 딱 이렇게 붙어 있다면, 여기를 다 여기다 이게 대입을 한다면 되게 비용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것을 외곽으로 이렇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 요거 생산할 때 요만큼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 평균 비용 나와. 그 평균 비용을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걸 외곽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딱 끊어놓은 게 모습이 장기 평균 비용이라고요. 그래서 그 장기 평균 비용은 이렇게 U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단기 평균 비용은 요 안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기 평균 비용, 예를 들어서 AC3에, 여기에 나오는 3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본 모습이 이렇게 바구니에 끌어안는, 그렇게 안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도 포락곡선이라 그래요. 장기 평균 비용세. 포락곡선이죠. 포락곡선은 그냥 끌어안는다라는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끌어안는다는 그 모습이 끌어안는 모습이지만 그 밑에는 숨어있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뭐냐면 포락곡선이야? 그러면 비용 중에서 가장 작은 비용을 선택을 했겠네. 가장 합리적인.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기 평균 비용은 여기 각종 평균 비용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딱 나온다고요. 장기 평균 비용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게 의미하는 해석하는 바는 뭐냐? 해석을 해보면 해석이 나와요.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자, 이거 아까 커피로 얘기했나요? 지금 커피를 점점 그 생산량을 이거는 굉장히 큰 수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까 100잔, 200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10,000잔, 20,000잔, 30,000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요. 여기 10,000잔, 20,000잔, 30,000잔 이렇게 할 때 한 잔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내용이 장기 평균 비용이라고요. 장기 평균 비용이죠. 한 잔당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4,000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00잔을 만든다고 하세요. 그러면 점포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1000개만, 한 달에 1000잔씩만 만드는 게 점포 1개가 필요하다면, 여기는요, 1만 잔을 만들면 10개가 필요하겠죠. 3만 잔을 만든다. 그러면 3만 잔을 공급한다. 그렇게 하면 그 점포가 30개가 필요하겠죠. 지점이 30개가 쫙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럼 30개 있을 때, 그럼 3만 잔을 만들겠네. 그때 평균 비용은 이런 형태로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 비용은 한 잔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4,000원 들어가던 것이 처음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예를 들어서 3,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낮아진다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즉 뭐냐면 평균 비용을 쭉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런 소위 뭐 분점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늘려간다고요. 그럼 왜 늘려갑니까? 왜 늘려가냐면 한 잔당 평균에 대한 가격, 단가가, 원가가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예를 들어서 30개 점포에서 40개 점포를 이렇게 늘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40개 넣으면 이게 2,500원으로 돼요. 단가가 2,500원 내려가니까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 원가가 비용이 2,500원 이렇게 내려가니까 지금 커피는 제가 5,000원씩 받아요. 5,000원씩 받는데 이게 처음에는 10개 있을 때는 4,000원이 들어가가지고 한 잔당 4,000원이 들어가가지고 단위당으로 하면 1,000원씩 남죠. 근데 이렇게 많이 늘리잖아요. 많이 늘리면 이게 2,500원으로 줄어든다고요. 그 원가가. 그럼 이익이 얼마큼 남겠어요? 2,500원이나 많은 돈이 남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늘려놓으면요. 많이 늘리면 이게 3만 잔 파는 그런 형태로 되면요. 2,500 이익도 많이 나오면서 거기다 수량도 많으니까 그냥 크게 부자가 되는 거죠. 이익이, 비용이 떨어져서 이익이 더 많아지고 수량도 늘어나니까 떨어지는 만큼 거기다 수량이 더 남으니까 더 많이 남죠. 이 사람의 이익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하면 이만큼 생산한다. 그럼 이만큼이 이익이지, 한 개당. 그죠? 그럼 비용은 이만큼이 돼가지고 이게 이익이 돼버린다고요. 이만큼이요. 이만큼이 이익이 돼버리죠. 가격이 이만큼 낸다. 그럼 이 사람은 이만큼 하면은 이익이 이만큼 됐던 것이 지금 비용이 더 떨어져가지고 이만큼에서 비용이 이런 형태의 비용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익이, 이 사람이 이만큼 남던 사람이 이만큼의 이익이 남다고요.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죠. 왜냐하면 단가가 떨어져서 원가가 떨어져서 이익이 남고 수량이 증가해서 또 이익이 더 남고, 이익 남는 것에 대해서 가격만 예를 들어서 5,000원 하던 것이 4,000원, 5,000원 받던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원가가 4,000원 들었다라는 것이 수량을 더 증가시키면 4,000원이 예를 들어 2,5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1,500원만 이익이 더 생기죠. 그렇죠? 원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리고 규모를 자꾸 이렇게 늘려가면요. 자꾸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단위당 원가가 떨어져서 이익이 더 생기고 수량이 더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떨어진 것의 수량을 더 많이 증가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이익이 이만큼이던 게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늘려가는 거예요. 지점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맥도날드는 막 늘려가고요. 그다음 또 뭐 이런 다른 이런 뭐 스타벅스 무슨 뭐 커피빈 이런 데다가 자꾸 이렇게 막 늘려놓는 거예요. 늘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은 그대로 있다도 원가가 자꾸 떨어져서 좋고요. 매출액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툼으로 막 계속 늘어나죠. 그거 보고 원할머니 보싸 얘들도 막 늘려나가요. 요새 뭐 자꾸 늘려가죠. 왜요?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아주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자, 그런 형태로 그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기 평균 비용이 있을 때, 이게 규모를 자꾸 늘려가면 비용이 점점 줄어가는 구간. 근데 근데 어디까지 늘려야 되냐면, 요까지 늘려놔야죠. 여기, 이렇게 최저점, 요 점이죠. 요까지 늘려나가야죠. 늘려도 요까지 늘려야지 최고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5만 잔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50개 점포까지 거기까지 늘려나가야지. 그럼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지요. 수량은 극대에 이르고요. 이런 규모를 뭐라고 그러냐면 최적 생산 규모라고 해요. 산출 규모라고 하죠. 생산 또는 산출 규모라고 하죠. 이 옵티멀 이 아웃풋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옵티멀 스케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규모를 가장 많이 넓힐 수 있을 때 요때 이윤이 최고로 많이 남는다는 거죠. 내가 규모를 자꾸 늘려가는데 늘려가면 돈 많이 번다 그랬어요. 그죠? 왜? 원가가 떨어지고 그다음 또 수량 계속 늘어나면서 이익이 이만큼 생기기 이만큼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냥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요. 요까지 가면 이윤이 여기서부터 여기 비용이니까 이윤이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최적으로 제일 많아지죠. 그래서 요까지 생산하라는 거죠. 이게 좀 더 많이 생산하잖아요. 더 많이 생산하면요. 어떻게 되면 비용이 자꾸 증가해요. 비용이 자꾸 증가하면서 수량은 자꾸 증가되는데 비용이 자꾸 증가하면요. 이익이 점점 줄어들지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딱 지나면 손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수량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5만에 이제 여기 보면 5만이 10만, 20만, 30만 이런 형태로 됐죠. 그러면 이 점을 넘어가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 줄어들고요. 나중에 가서는요, 이거 가격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요, 손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붕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파산되고 말죠. 큰 놈들이 쓰러질 때는요, 그냥 소리도 없이 저 형이 쓰러집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요, 여기에는요. 그래서 생산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요까지 생산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규모를 가장 최적 규모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규모를 늘려가야 되는 게 좋으냐, 요까지 늘려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5만 생산하는 거기에 5만 개 하려면 50개 점포가 필요하다 하면 그럼 50개 점포까지만 늘려가는 게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이윤이 극대화되고 제일 낫죠. 50개를 넘어가지고 60개, 70개, 80개 이렇게 하죠. 맥도날드가 막 계속 이렇게 계속 늘려가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익이 없게 되고요. 더 나면 손실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손실이 막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부도 이렇게 해가지고 팍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큰 기업들이요. 그래서 규모를 어디까지 키워나가야 되는가라는 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요점이 가장 규모가 아주 이윤이 최고로 많은 옵티멀한 가장 최적 생산 규모가 되고요. 요점이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 최저점, 평균 비용의 최저점, 이 점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해요.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규모의 경제 영어로 이코노미 그죠?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죠. 그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는 건데 규모의 경제는 이 수량을 자꾸 증가하면서 이 장기 평균 비용이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 이 감소하는 구간을 이 규모의 경제 구간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정의는 그렇게 정의는 하지만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자꾸 생산을 더 많이 하면 규모를 자꾸 키워나가면 점포수를 자꾸 늘려가면
점점점 비용이 줄어가는 구간이에요. 단위당 그 평균 비용에 대한 그 한 개당 생산 원가가 점점점 줄어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이윤이 점점점 많이 나는 그런 구간이죠. 그런 구간이 계속 그런 구간만 있냐? 아니, 이런 적정 구간을 딱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그 반대로 이윤이 아니면 이윤이 자꾸 줄어가는 구간이고 다음엔 손실이 자꾸 늘어가는 거죠. 그냥 늘어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죠. 기업이 그 규모를 갖다 이렇게 계속 늘려갈 때, 점포를 하나씩 늘려갈 때 어디까지 늘려야 되는가?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늘리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만큼 늘려보니까 원가 떨어지지, 그 다음 뭐 돈 많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야, 이게 돈이 잘 버네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한번 늘려보죠. 또 늘려봤더니 그래도 잘 돼. 그 옛날보다 더 잘 돼. 그러면 이건 자꾸 늘리면 무조건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막 늘려놓습니다. 막 늘려놓는 거예요. 계속. 그럼 마냥 그렇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막 늘려가면 그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어느 날 가보니까 적자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돈이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요? 다 적자로 해도 메꾸는 데서 썼죠. 그래서 이 기업은요, 결국 망한다고요. 그게 조심해야 할 그런 상황이죠. 자,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 구간에서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그것을요. 규모의 경제 구간에서는 자꾸 규모를 늘리면 자꾸 평균 비용이 자꾸 줄어드는 구간을 갖다 규모의 경제를 하는데 우리가 늘려면 이 규모의 경제 쪽에 가야 됩니다. 근데 적정 규모를 갖다 넘어가는 이 구간은 뭐냐면 요 산출량은 뭐냐면 이건 규모의 불경제라 그래요. 불경제라 그래가지고 디스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에요. 규모를 자꾸 늘려감에 따라서 불경제 좋지 않다 이거죠. 그죠? 뭐가 좋지 않냐? 손실이 자꾸 쌓인다 그런 얘기예요. 요 사이에 있는 딱 있는 거 요건 뭐냐면 최적 규모죠. 그래서 이게 최적 요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이 사례는요. 어떤 기업이 자꾸 늘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늘려가면 이익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죠. 그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많이 하면요. 그러면 원가가 자꾸 낮아져요. 대량 생산을 많이 한다면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경우죠. 그죠? 그게 바로 대량 생산의 이점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규모를 자꾸 키워가니까 원가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많이 되잖아요. 라는 거죠. 그럼 대량 생산을 계속 대량 생산을 하시면 그러면 대량 생산에 이점이 생길까? 규모의 경제 구간에서는 규모자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생기겠죠. 요거 넘어가죠? 그러면요. 그게 독이에요. 그게 나를 부자로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죠. 대량 생산의 이점이 아니라 아주 그 대량 생산의 그냥 해점이죠. 독점이죠. 뭐, 그죠? 독되는 그런 순간이죠. 항상 대량 생산의 이점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요 구간에 한해서만 생기는 거죠. 그게 여기서 얻는 그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어디까지 늘려가야 하는가, 우리가 분점을 어디까지 늘려가야 되는가, 그런 건 미리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최적 규모가 어딘가라는 거죠. 한양대학교에서도 학생 수를 계속 늘려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늘려가야 되는가, 자꾸 건물 짓고 한양대학교 자꾸 늘려야죠. 그죠? 여긴 그래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뭐 한양대학교를 꼭 뭐 이렇게 서울에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안산에도 하고만. 그죠? 안산에도 하고. 뭐 안산에만 할 게 아니라 뭐 제주도도 한다고 하면 뭐 제주도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죠? 못할 거 뭐 있어. 학생 수만 막 계속 많으면 좋지요. 근데 왜 이렇게 학생 수를 많이 하려 그래요? 학생 수를 많으면 교육의 널리 홍익인간의 사랑의 실천으로서 그냥 뭐 많이 알게끔 하는 그건 말이 그렇고,
그랬으면 좋다 그런 얘기고 실제 목적은 뭐냐면 뭐 사랑 실천도 되지만 그 학생들이 공부하러 들어올 때는 뭐 그냥 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등록금을 가져올 거다는 거죠. 이 등록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등록금 보통 얼마 내죠? 한 학기에 어디 한 500 가까이 내죠? 1년씩 1년 1,000만 원씩이죠. 1,000만 원만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이거 계속 내요. 4년까지 계속 내죠.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 내는. 그래서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1,000만 원씩 해서 2만 명이 있다. 1년에 한양대학교 서울 여기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2천억 원. 1년 되면 2천억 원 탁 들어와요. 6개월에 1,000억 원씩 척척척 들어와요. 그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 맛에 교육하는 거지. 무슨 사랑의 실천 하면 더 좋고. 그죠? 총장님이 이제 휴가 가셨거든. 그러니까 뭐, 못할 얘기도 뭐 하는 거지, 뭐. 그죠? 그건 뭐, 그래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다, 돈이죠, 뭐. 학교 입장에서는 보면, 뭐 교육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다 돈덩어리예요. 어떻게 보면 다 돈이라고 보죠. 이렇게 딱 보면 1,000만 원짜리, 저거 1,000만 원짜리네. 저건 뭐야? 공부도 잘하는 건 저거 장학금 받으니까 저거 500만 원짜리네.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있죠. 다 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학교를 계속 늘려고 합니까? 뭐 명칭은 좋죠. 교육을 널리 홍익인간의 이념으로서 뭐 사랑 실천을 뭐 하고 그런 이유로 가지고 우리는 분교를 계속 늘려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요 등록금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하면 자꾸 돈 세는 그 재미 이게 아주 끝내준다고요. 경제적으로 해석은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학생 수를 계속 늘리는 게 사랑 실천도 되고. 그리고 또 뭐가 된다고요? 돈 버는 데도 좋고. 그럼 자꾸 늘려야죠.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늘리면 말이죠. 이렇게 학교를 자꾸 늘리면 규모의 대량 생산의 이점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자꾸 비용이 자꾸 줄어들면서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요.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 있어도 말이죠. 총장님 한 번만 하면 2개 학교에서 총장 한 분이 다 해결하잖아요. 그럼 총장 하나 값은 세이브 되는 거 아니에요? 대량 생산의 이점이 뭐 별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용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안산에도 하고요. 그렇다고 뭐 제주도에서 못하냐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조금 양심적이죠. 연세대학교는 아주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요. 그래가지고 원주? 저기다 하나 해놓고 말이죠. 그래도 송도에도 한다 그러고, 정부 신도수 저기 하니까 거기도 좀 할까 하다가 그냥, 안 되겠다 하고 간두고 말이죠. 또 제주도에서 한다니까, 제주도에서 할까? 하여튼, 다 돈으로 보이나 보죠. 무조건 한대요.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하는데, 하여튼, 계속 하려고 하죠. 왜 이렇게 자꾸 늘려가려고 그래요? 거기도 이렇게 언덕 뒤에 사랑의 정신을 이용해가지고 널리 펼치는 게, 말은 그렇게 하죠. 실제는요. 이게 아주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늘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 규모의 경제. 돈을 벌어진다는 게 규모의 경제라는 거예요. 규모 경제에서는 자꾸 벌려면 이렇게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조심할 게 있다는 거죠. 최적 규모를 넘어가면 그게 그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가지고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망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요까지 증가하라는 거예요. 그거 혹시 알고 있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러진 않겠지만 그 와이대가 거기도 하고 원주도 하고 제주도 하고 이런
강원도에도 하나 하고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꼭 국내에서만 할 필요가 있냐, 세계화 하자 그래가지고 LA도 하나 두고 필리핀에도 마닐라에도 하나 두고 이렇게 분교를 계속 이렇게 두는 경우 그 와이데르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고요? 돌아가시는 거죠, 나중에. 이 지구상에서 와이데르는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다 망해가지고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거기에도 와이데도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고 또 이런 최적 규모를 저가 어디 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딱 감안하겠죠. 자,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은 이런 규모의 경제, 불경제 규모 중에서 이 규모의 경제 구간 여기를 정확히 산출해내야 됩니다. 최적 규모.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에요. 물론 요까지 생산하는 것은 최고로 좋죠. 이걸 넘어가면 아주 불리한 그런 점이에요. 이 최적 규모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게 계산해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최적 규모를 어디까지 늘려가야 됩니까? 최적 규모 이거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란 말이에요. 평균 비용 최저점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비용 함수가 있어요. 평균 비용의 최저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점의 기울기가 여기가 제로예요. 기울기라는 것은 미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기 평균 비용의 기울기 이렇게 하면 최저점이 나온다고요. 이게 기울기가 제로인 점. 그러면 최저점이죠. 여기 비용 함수를 하나 가르쳐줘요. 이런 형태죠. 이거 평균 비용 함수는 뭡니까? 이걸 갖다 Q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거죠. AQ의 제곱 플러스 BQ죠.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미분하면요. 이건 2AQ 플러스 B예요. 그럼 이게 제로가 되려면요. Q는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죠. A가 15라고요? 그럼 A 여기 15 대입하면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2,500이다, 25,000이라고 25,000 대입하면 Q가 얼마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A는 다 알려지는 숫자니까. 이 점은 최적의 점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이게 그 장기 비용 함수의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이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1분 내에 다 풀지. 그러니까 최적 규모 여기까지.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로 얘기해서 10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그러면 한 학교당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보통 한 2만 명이 넘기는 2만 명이 넘으면 분교를 이렇게 하나 둬야 된다. 그런 데이터가 있다. 하면 그럼 5개 학교를 5개 분교를 갖다 만들어야겠죠. 그럼 10만 명까지 나오죠. 그죠? 이걸 넘으면 규모의 불경제가 생겨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와이드에서, 이제 지금 충주에도 하나 만들고, 딴 데도 하나 인천에도 하나 만들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4개 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5개 분교? 그때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6개 분교. 그거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 LA도 하나 만들고 말이지. 요번에 그 아시아나 떨어진 데가 어디죠? 거기가? 예? 일본 말고, 미국에, 맨하튼 찾고, 하여튼 이 미국의 주요 도시에다가 대학을 하나씩 둔다든가, 아까 같이 이런, 우크라이나 그런 데다가도 대학을 둔다든가, 그럼 얼마든지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분교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증설을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증설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증설을 한 후부터, 5년 후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겠어요? 쫄탐하고 없지. 잘 나가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도나가지고 말이죠. 뭐, 그 이사장하고 총장은 저 감옥에 계시고 나머지 교수는 다 해직당하고 뭐 학생들은 다 해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라고 나오죠. 그죠? 망하는 거죠. 최적 규모. 그런 의미를 갖고 최적 규모는 금방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요. 계산은요, 제가 뭐 너무 이렇게 쉽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금방 계산이 돼요. 그래서 평균 비용에 여기에 중요 정보를 갖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어디까지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이 장기에 대한 장기 평균 비용, 이거 시장에서 장기에 갔을 때 이건 한 잔당의 가격이에요. 한 잔당의 비용이에요. 장기에 가면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장기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커피값이 이 가격같이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수량은 굉장히 많죠. 이게 장기 균형 조건이에요. 그럼 뭐 그때 가서 얘기하더라도 이 장기에 대한 것들은 장기 분석할 때는 이 장기 평균 비용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장기에 대한 개념을 미리 확실하게 심어놓고 그다음 그것을 어떻게 도출하는가, 그다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여기서 다 미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의 비용 함수의 성격은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모양이 단기 비용 함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좀 되게 커요. 라는 그런 의미로 장기 평균 비용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나중에 이용해서 또 활용할 텐데 이 장기 평균 비용은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것도 포락곡선으로서 이렇게 전부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한계 비용도 필요하겠죠. 한계 비용은 어떻게 생겼냐면 한계 비용은 그리라 하면 점의 기울기를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울기가 장기 한계 비용이죠. 장기 한계 비용은 이렇게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장기 한계 비용이죠. 근데 이 장기 한계 비용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왜? 장기 한계 비용은 포락곡선이 아니에요. 즉 뭐냐면 한계 비용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한계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량 대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락곡선이 아니라고요. 포락곡선이라면 여기 한계 비용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다는 것은 포락곡선이라는 의미고, 그때 이 포락곡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장 한계 비용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점들만 연결해 놓은 이 장기의 개념이죠. 근데 장기 평균 비용은 그게 맞아요. 장기 비용도 맞지요. 그런데 이 장기 한계 비용은요, 포락곡선이 아니라고요. 즉, 이렇게 한계 비용이 여기에 붙어 있지 않다고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아까 요 비용은, 이렇게 평균 비용은 여기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한계 비용은요, 이건 세계 운영할 때요. 여기에 붙어 있죠. 한계 비용은 여기요. MC요. 여기에 있지 않다고요. 이게 이 MC3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MC3는 여기에 있다고요. 그럼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요 비용에 이런 비용에 예를 들어서 뭐 10번째 비용이다. 그럼 10번째 비용은 요거에 평균 비용은 뭐 여기에 붙어 있겠죠. 여기 보면 평균 비용은 10번째 평균 비용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단기 비용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균 비용이니까 여기에 붙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한계 비용은 어디에 있느냐? 한계 비용은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라고. 여기 있다고요, 여기에. 여기에 한계 비용으로 이렇게 돼 있죠. 10번째는요. 여기에 붙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린 겁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한계 비용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이렇게 그어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렸긴 그랬겠죠. 평균 비용 그릴 때 그렇게 그렸죠. 이거 어떻게 그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이게 장기 평균 비용이라면 장기 평균 비용은요. 여기 평균 비용이 쭉 있습니다. 여기 평균 비용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 그것만 외곽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만드는 포락곡선이에요. 그렇게 그었다고요. 그럼 한계 비용은요? 장기 한계 비용은요? 그것도 여기 막 한계 비용 있을 때 이렇게 외곽으로 싼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포락곡선이 아니죠. 이거 어떻게 그렸냐고요? 그냥 단순하게 장기 비용이 있다 그래서 이 점의 기울기로 단순히 그려놨죠. 그려놨지. 그 포락곡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기업에서 뭐 분석을 하는데 생산하고 뭐 비용 산수를 하고 뭘 좀 하는데 모든 비용은 가장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설비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설비를 골라서 그 비용으로 선택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 평균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 그거는 가장 평균 비용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을 골라.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장기 평균 비용은요. 한계 비용은요. 장기 한계 비용은 한계 비용 속에서 가장 적게 되는 것을 골라 그렇게로 계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니까 포락곡선이 아니라고요. 아니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건 효율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에서 고른 건데 이거는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을 고르지 않고 아무거나 막 골라 있기 때문에 이 정보는 써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이 지금 모든 기준을 항상 비용 할 때는 일반적인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 비용 함수에서의 그 비용을 골랐거든요. 그런 설비를 선택해 가지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설비를 선택해서 나오는 그 비용으로 사용했거든요. 한계 비용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릴 수는 있다. 한계 비용은. 그릴 수는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그래서 이게 장기 한계 비용은 그냥 얘기하다가 말아버려요. 써먹을 때도 없는데 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곳에서 여기서 어디다 써먹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적절한 그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짝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뭐 젊은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짝짓고 뭐 같이 얘기를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60이 넘은 이 노총각으로 되어 있는 결혼을 안 했지만 뭐 그런 사람이 남자가 하나 나타났다 그래 보세요. 누가 그거 관심이 두겠어요, 그죠? 뭐 나올 수는 있지. 왜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혼자 사니까 인물이 잘생기면 뭐하냐고 많으면 뭐하냐고 관심 두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있으니까 나오니까 나오나 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걔는 거기 가서 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짝을 찾을 수가 없지요. 이건 장기 한계 비용은 그릴 수는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릴 수는 있어요. 의미 없는 건 아예 뭐 그릴 필요도 없죠, 뭐. 그래서 아까 장기 평균 비용 갖고만 분석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장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비용에 대한 모습을 쭉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평균 비용이 있으니까 평균 가변 비용 이런 형태로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데 평균 가변 비용은 여기에 고정 비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곧 평균 가변 비용에 해당하는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석은 필요가 없다고요. 같은 의미니까. 아까 장기 비용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AQ의 3승 플러스 뭐 BQ 플러스 CQ의 제곱 완 이게 상수가 없잖아요. 이 상수가 뭐였었어요? 고정비용이었었잖아요. 여기 고정비용이 없다고요. 고정비용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이 비용이 워낙 많아서 이 고정비용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액수가 예를 들어서 뭐 120만 뭐 150만 뭐 500만 이러고 따지는데 여기에 여기 뭐 1,000원 들어갑니다. 2,000원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의미 있냐고.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이 그림으로 이렇게 쫙 그려놓으면 뭐 여기에 간격은 좀 떨어져 있겠죠. 근데 뭐 거의 붙어가지고 여기 매큼 간신히 있겠죠. 그죠? 그거 있으나 없으나 관심이 별로 없죠.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할 텐데 뭐 거기 붙어 있든지 말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상수는 없는 것을 0으로 거의 0에 가깝다. 그래서 0으로 간주를 하죠. 정리를 하면 이 장기비용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거든요. 아니면 경제 규모를 뭐든지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자, 증가시켜 나갈 때 가장 어떻게 증가를 시켜 나가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가시켜 나가냐면 항상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런 규모를 채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아무튼 생산량이 자꾸 증가하면서 장기 비용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여기 저 단기 비용 함수에 봐서는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크죠. 하지만 모양은 비슷한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은 아니고요. 규모가 워낙 큰 그런 형태니까. 그래서 이 장기 분석은 그렇게 하면서 포락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포락곡선이라는 것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간 설비 규모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설비 규모를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경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아까 같이 비용, 수량 대비하고 비용하고 대비해가지고 서로 비용 곡선을 만드는데 수량이 변함에 따라 비용 곡선을 만드는데 이 비용이 소위 말해서 종속 변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건 미니멈 속에서 비용 함수 중에서 비용 함수의 미니멈의 값을 취한 비용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설비를 이용해서 생산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매칭되는 가장 최소점이다라는 그런 거죠. 그 수학적으로 다 모델도 나와 있고 그것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지니까 그런 데서의 장기의 개념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장기의 개념은 보다시피 이렇게 규모를 자꾸 설정했을 때 생산량이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건 뭐 장기 비용이고요. 뭐 장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뭐 장기 얼마든지 갖다가 장기자는 또 붙여놓을 수가 있다고요. 생산량의 같은 장기 비용은 비용은 생산하는 데 쓰는 거니까 그 비용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 숨어 있는 뜻이 있으면서 장기 비용은 이렇게 용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승천하는 모습에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럼 평균 비용은 어떠냐? 왜냐면 평균 비용이 굉장히 또 분석하는데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은 장기에 대한 평균 비용은 규모가 장기 비용은 장기 평균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장기 한계 비용은 그렇게 그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효율성을 갖다가 추구하는 포락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없으니까 쓰지도 말아야 하는 거죠. 장기 한계 비용은 아예 언급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다음 장기 평균 비용이 있는데 그럼 쓸 수 있는 건 장기 평균 비용밖에 없는데 거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장기 평균 비용이 보면 이쪽에 보면 수량이 자꾸 증가함에 따라 규모를 자꾸 키워감에 따라서는 역시 점점 줄어드는 구간이 있고 이것을 규모 경제하고 늘어가는 구간도 있다. 이 사이에 여기에 최적 경제 규모가 있다는 거죠. 생산을 여기까지 하는 것이 가장 이윤에 극대화한다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바로 규모를 우리가 자꾸 나간다고 생각하자. 어디까지 키워나갈까? 이윤 극대화하는 규모는 어디까? 이거 구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의미도 많고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최적 규모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장기 비용에 대한 분석이 다 대충 한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진짜 이 장기 비용 함수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면 되죠. 뭐 그때 한꺼번에 하고 오늘은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장기 비용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새로운 개념으로서 하나 이렇게 보도록 했어요. 이거 내일서부터는 또 이제 시장 분석으로 쭉 들어갈 텐데 이제 여기서 제일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 안 결정해가지고 지금 함부로 못 정하잖아요. 이제 가격 결정하러 지금 시장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만 결정되기만 해라 그러는 거죠. 가격만 결정만 되기만 하면 내가 얼마큼 생산하고 얼마큼 이제 분명하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장기에 가서도 그 가격만 결정되기만 해봐라. 나 어디까지 규모를 늘려가야 되는가 아주 금방 내가 아주 확인시켜준다라고 하지요. 그 가격 결정하러 이 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비용은 이제 이 단기 비용하고 장기 비용은 요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개념만 이렇게 끌고 나중에 이제 전쟁터인 이제 시장으로 가서 하죠. 이 시장에는요, 시장 이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아주 그냥 그 경제학의 고수인 소비자 이론의 고수인 소비자가 등장하고요. 이 생산자, 이 생산 이론의 고수, 이 사람이 공급자가, 생산자가 시장에 등장해가지고 두 사람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서로 싸움함으로 인해서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고 이윤을 결정하고 이런 형태로 다 결정하니까 둘이 싸우려니까 그냥은 안 하겠죠, 그죠? 여태까지 배운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그 이론이 다 들어가서 혼탁하게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반적인 분석도 하고, 그림으로도 분석하고,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응용 능력을 많이 키우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냐면, 지금 끝나야 되는데 말이지, 시간은 왜 30분이 왜 안 되고 자꾸 하는데 30분이 됐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 내일 시장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죠. 여태까지 배운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